지산도원 도반님, 지산도원 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주역의 기초이의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제 2장으로 들어가서요. 주역과 우주변화의 원리, 그래서 작은 1번 주역의 철학사상과 천일합일의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올 봄에 그 주역의 기초이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었던 도반님들은 이 교환을 아마 갖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매 강의 때마다 진행되는 내용이 이 강의 교환을 기초로 해서,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순서와 내용에 기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환을 갖고 계신 우리 도반님들은 이 교환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환에 그래서 두 번째 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 그리고 우주 만물의 변화를 나타낸다. 주역의 핵심 그 키워드는 변화거든요. 역 자체가 이제 변화를 나타내는 의미죠. 체인지. 그래서 그 변화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주역이 점술서로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 이 철학의 개념으로 이제 더 확장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주역이 담고 있는 우주 변화에 대한 철학 사상과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 그게 이제 세계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를 보는 관점, 주역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천인합일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인합일의 세계관인데, 뭐 말 그대로 하면 하늘과 사람이 합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뭐 주변, 그리고 뭐 넓게는 국가, 그리고 이 지구 우주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죠. 이 관점인데,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어떤 집단이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특정한 문화 형식에 의해서 공유되는 그런 이제 가치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역도 점술서이긴 하지만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학 철학이죠. 그 철학적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 체계를 우리는 이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들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류 집단이 쭉 지금의 문명을 이루어오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지금의 문명을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집단, 원시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명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어떤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 의사소통 방식이 처음엔 그림이었죠. 뭐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뭐 조각을 새긴다든가, 그러다가 이제 기호를 쓰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문자가 발명이 되면서 이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서로의 어떤 의사소통에 이제 굉장한 발전을 이루어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한 개인이 어느 국가 공동체 또는 어느 가정의 이제 구성원으로 태어났을 때 이제 성장하면서 점점 이제 생각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또 감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능력들이 이제 발전을 하죠. 근데 그런 개인의 사고나 감정 체계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그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고 방식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사회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집단이 공유하는 사고방식이나 또는 가치관,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특히 이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이제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개념으로 묶어서 보는데, 이 동아시아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동아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의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제 가치관인데, 그 바로 이제 천인합일이라는 거죠. 이 천인합일의 세계관을 우리가 이제 공유를
하게 하고 이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세계는 역사적으로 이제 유교 문화권이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기초적인 그 사회의 종교 성향을 말하라라고 하면 유교죠, 유교. 그래서 유교 문화권을 형성을 하고 그 유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우리의 그 동아시아의 공통의 이제 문화를 이어가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이 유교 문화가 시작된 것은 지금의 중국 땅이죠. 중원. 중국 땅에서 시작을 하면서 뭐 동남아시아로도 전파가 되기도 하고 우리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도 전파를 했지만 이게 막 강제적인 어떤 그러니까 지배를 통해서, 물리적 지배를 통해서 이 유교 문화를 받아들이려, 그 서양은 대부분 그렇죠. 서양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을 통해서 했지만, 이 동아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이 유교 문화는 그런 물리적인 지배와 복속의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받아들이는 양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특히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도 이제 원나라가 상당 기간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뭐 간섭을 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뀔 땐 뭐 또 그 고려 땅이었던 요동을 정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고려 왕조를 폐하기 위해서 이제 요동 정벌을 하지 않고 위화도에서 해군도 하는 이제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중국이 아니라 중원에서의 강력한 이제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특히 이제 한국, 그 당시에 뭐 고려 삼국시대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조선과 중원의 한나라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졌던 관계가 바로 이런 어떤 그 유교 문화를 통해서 계속 주고받는 관계였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동아시아 지역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 한국, 일본을 놓고 봤을 때 이 동아시아 지역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국가연합은 아니죠. 국민연합은 아니거든요. 국민국가연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땅덩어리로 하나의 국가는 아니지만, 한자, 그 다음에 유교라고 하는 이제 공통의 어떤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적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동아시아만의 이제 고유의 문화, 사회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제 역사 세계를 만들어 오는 게 바로 이 동아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화가 이 어떤 그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데 있어서 유교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근데 그 유교 문화 중에서도 특히 이 주역을 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이제 주역은 꼭, 유교의 경전만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그 춘추시대, 그리고 전국시대를 쭉 이어가면서 이 주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제자 백가의 사상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뭐, 음양, 또 오행, 그리고 이제 도가 쪽, 이론도 많이 들어오면서 형성이 됐거든요. 나중에 이제 추후에 주역이 육아의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삼경 중에 하나가 됐죠. 역경, 시경, 서경 중에 중요한 이제 삼경 중에 하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세계관을 놓고 얘기한다면, 그럼 동아시아 세계관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하늘과 땅과 인간, 그러니까 천지인이라고 하는 이 삼재사상, 삼분지도, 그러니까 셋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하는 삼분지도 사상으로 하는 것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아시아 세계관의 이제 핵심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그 동아시아 역사 세계에서 쭉 이제 시대적으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경험을 해오면서 쌓아져 왔던, 축적돼 왔던 이제 공유의 문화적 자산 또는 이제 세계관이 바로 이 하늘, 땅, 인간, 그러니까 천지인 이 삼재의 사상이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 한자문학관에서 그 사람을 보는, 이게 천지인이라고 하는 삼재는 그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냥 세계의 어떤 분화된 각각의 섹터가 아니라 하나를 보는 관점에서 다른 관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을 놓고 생각을 할 때 땅과 인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하늘을 설명하는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를 놓고 설명할 때 하늘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땅, 인간이 각자 분리된 독자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 각계의 세 개의 영역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로 움직이는 마치 그 기독교의 뭐 성부, 성자, 성령처럼 삼위일체론과 비슷한 이제 그런 어떤 삼분지도 사상이 쭉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인합일은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관념이고, 보편적 관념이라는 거는 뭐 이 지역 어디서나, 그러니까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지, 뭐 다 이렇게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그 사상에서 바로 이제 핵심인데, 바로 우주 질서의 이제 기본 원리, 그리고 또 자연 질서, 또 인간 질서를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질서의 기본 원리, 그리고 원리로서 이제 이거 자연 질서가 있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 질서, 인간 사회의 질서, 이것이 결국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따로, 인간이 따로다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 질서와 그리고 이 환경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 자연 질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 질서를 파괴해서 인간이 온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천인합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죠. 우리가 보는 그냥 스카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서양처럼 뭐 인격적 하느님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이 동양에서의 천이라는 개념은 늘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그래서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모든 우주 만물에서의 중요한 한 부분, 그 유기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자연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질서, 인간 사회 질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그 천문이었죠. 별자리를 보고 또 해와 달의 변화를 보고 앞으로 뭐 왕조에서 어떤 일이 날지, 국가에서 어떤 일이 날지, 뭐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날지를 점을 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원리를 본받는 것이 결국 흉을 피하는 거다. 가장 좋은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사회, 그 어떤 공동체가 나쁜 것을 피하고 좋은 일로 가는, 그렇죠. 공동체에게 있어서, 특히 국가 공동체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가 흔들리고, 그래서 국가의 운영이 늘 불안한 이런 국가 공동체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국가 공동체는 이전의 왕조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민주주의 시대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이어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국가의 존망은 결국 백성들이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사느냐. 결국 백성들의 편안한 삶은 얼마나 왕이, 또 지금으로 보면 이제 통치자겠죠. 그리고 정치인들이, 관료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느냐, 그리고 바른 행정을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국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모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모든 재해난이 일어날 때, 모든 재해가 일어날 때 그 결과는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정치, 악한 정치, 잘못된 행정, 무능한 행정은 결국 국민들에게 계속 해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원리를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자연 질서를 통해서, 마치 자연 질서를 거울로 삼아서 인간 질서의 어떤 올바른 정도를 찾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인간 질서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질서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까지도 자연 질서를 통해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천인합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자연 질서와 인간 사회 질서는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서양의 소위 이제 인격적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개념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서양의
이 가시라고 하는 유일신 개념은 무조건 인간을 창조한 개념이고 인간과는 분리된 존재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그 신에게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서 어느 정도 자유권을 회복한 근대 시대 이후부터는 인간이 오히려 자연을 정복하는 그 자연 질서를 훼손하는 경지에 오른 게 지금이거든요. 근데 동아시아는 애초부터 서양처럼 인격적 유일신관이라는 게 없어요. 뭐 인간을 창조하고 뭐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신이라는 개념조차가 없어요. 이 동아시아, 동양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오롯이 인간은 자연 질서 속의 한 범주이고 자연 질서와 인간의 모든 규범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이 결국 인간이 흉을 피하고 길한 걸로 간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뭐 다양한 이제 이제 이론들이 나온 거죠. 다양한 철학사상, 다양한 종교들이 이제 중원을 비롯해서 나온 건데, 근데 이제 핵심으로 보면 바로 이제 하나예요. 천인합일. 그래서 이제 우주 현상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인식으로서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결국 생명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생명체라고 생각. 우주도 생명이고 인간도 생명이고 모든 것들이 생명이라고 보는 그것이 바로 동양 사상이고, 이런 어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생명 사상을 보편적 사유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생명으로 보는 정신이고, 그리고 그런 생명 정신을 인간사에서 실현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본 거예요. 성인이라고 해서 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고 하는 성인이 아니라 권력을 잡아도 그 권력을 올바르게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정치인, 통치자는 성인인 거죠. 또 지식인이 백성들,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늘 그 지식을 활용하고 지식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지식인이면 성인이에요. 그게 바로 성인이에요. 즉 성인이란 인간의 가야 할 바, 인간 사회, 인간 질서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자연 질서를 통해서 깨달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성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생명 정신과 인간사의 성인 정신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생명성의 원리가 주역의 이제 역전, 그러니까 역경 주역 64개를 이제 풀이한 10위 중에서 이제 계사전 계사하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지지 대덕 왈 생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큰 덕, 대덕이 결국 생이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큰 덕이 바로 생명정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자연 질서가 결국 뭐다? 생명이라는 걸 주역의 계사전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삶의 원리, 또 우리 동아시아에서의 보편적 세계관으로서 천인 합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합의라고 하는 게 뭐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분화되지 않는 그 연속성의 일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다 뭉쳐져 갖고 이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영역이 있어.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각자의 영역이 서로 조화를 이뤄요. 이걸 이제 주역에서는 중화라고 하거든요. 중화, 가운데 중자에 조화로울 화자. 그래서 이 중화를 이루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역할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늘이면 하늘의 어떤 조화, 또 땅이면 땅의 어떤 이치, 그리고 사람은 사람. 그래서 땅의 어떤, 하늘의 어떤 그런 조화를 우리는 이제 천문이라고 하죠. 천문, 하늘 천자의 그런 문자. 그리고 땅의 모든 어떤 자연현상을 우리는 지리라고 해요. 땅의 이치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사람의 일, 인사. 사람 인자, 일사자. 그래서 천문, 지리, 인사가 결국 천인합의래요. 그러니까 인사가 잘 되기 위해선, 사람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선 천문,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깨닫고 그것이 나타나는, 가시적으로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지리, 땅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현명한 어떤 인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철학 사상이면서 이 천일합일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주역의 64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각 64개 각각의 괴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 괴를 보시면 이게 주역의 63번째 괴, 수화 기재괴이거든요. 상괴가 물을 감괴고 합괴가 불을 나타내는 이제 일괴인데, 그래서 상괴가 이제 물이죠. 합괴가 이제 불이에요. 수화 기재괴예요. 이미 건넜다라는 이제. 근데 요 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가장 아래에 있는 초요와 두 번째 이요는 땅을 나타냅니다. 땅의 속성은 강류거든요. 굳세고 부드럽고. 그리고 삼요하고 사요는 사람이에요. 인. 삼분지도에서 삼재에서 인입니다. 사람. 이 사람의 속성은 인과 의예요. 인과 의. 그리고 어진것과 올바름. 그리고 오효와 상요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 음양이에요. 음양. 그래서 이 음양을 통해서 하늘이 우주 변화의 모든 그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의 원리로 삼는 거죠.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래서 주역에서는 음양 이름 일량지위도, 그렇죠.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이 이제 도다라고 이제 딱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4개 각각의 괴는, 그리고 괴를 구성하는 각각의 효, 그리고 그 괴사와 효사는 하늘의 형상을 빌려서 인간의 일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문을 통해서 지리의 변화를 알고, 그걸 통해서 인간의 일을 알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당연히 길한 결과를 하고, 혹시 길하지 못한 상황이 돼서, 또는 흉한 상황으로 갔거나 또는 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결국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 또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집단이 결국 승리한다. 결국 하늘의 뜻을 아는 자, 이걸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천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늘의 뜻을 결국 깨닫는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것이고, 이 하늘의 뜻을 깨달아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통치하는 자가 결국 선왕이 되고, 선한 통치자,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지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제대로 그것조차도 모르는 바로 지금 시대의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그 주역의 철학사상과 천인합일의 세계관을 말씀드렸는데, 4강에서는 작은 2번 주역과 우주의 변화 원리에서 궁변통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변통구. 이 궁변통구는 궁하면 변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라고 하는 그 우주와 삼라만상의 변화 원리가 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두 번째 메커니즘이거든요. 궁변통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